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글쓰기의 빼기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뭐 요즘 미니멀리즘 또 뭐 미니멀 라이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심플한 거, 뭐 좀 간단한 거 이런 게 많이 각광받는 시대잖아요. 그런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. 글쓰기도 미니멀리즘, 다이어트가 굉장히 필요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빼야 하나 갸우뚱하실 텐데요. 오늘은 이 글쓰기에서 꼭 빼야 할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주어를 빼보시라는 건데요. 이 주어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남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. 나는 개를 좋아한다. 나는 동물을 좋아한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글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. 뭐 나뿐만이 아니라 너, 우리, 그녀 이런 다양한 주어와 인칭 대명사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실 영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I, you 이런 주어들이 꼭 등장을 하죠. 하지만 한국어는 너 밥 먹었어? 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밥 먹었어? 이렇게 해도 문법적으로도 틀리지 않고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한국어 고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주어가 너무 남발되어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. 특히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은 이 주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.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, 저 어릴 적에는, 저는, 나는 이런 식으로 그 나에 대한 주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똑같은 주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피로해질 수 있겠죠. 이 문장의 어떤 깔끔한 연결고리를 위해서는 굳이 맨 앞에 뭐 나라는 주어가 나왔다면은 그 다음에는 넣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 쓰신 다음에 주어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 빼셔야 할 것은 바로 접속사와 부사인데요. 접속사가 문장에 너무 많다는 것은 그 글 자체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. 이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장을 서로 이으려고 계속해서 그러나, 하지만, 어쨌든, 그런데 이런 그 접속사를 남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. 이 문장이 정말 탄탄하고 그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접속사가 필요 없이도 의미 전달이 고스란히 됩니다. 이 접속사가 거의 없는 대표적인 책으로는 김훈의 남한산성이 있어요. 제가 참 김훈 작가 책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이 남한산성을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접속사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좀 새롭게 책에 접근하는 그런 흥미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접속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책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접속사와 함께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부사인데요. 일상 그 생활을 할 때도 너무, 정말 이런 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. 아마 그런 습관이 글쓰기에도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굳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해도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지나친 부사의 남발은 오히려 그 문장의 진실됨을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를 너무 남발해서 의미가 오히려 퇴색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사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같은 의미의 단어와 문장들인데요. 의외로 이 좀 초보자의 문장들을 보면은 같은 단어나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를 보게 돼요. 가령 예를 들면요. 그 동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 흐드러져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많았다.
정말 아름다운 동네이다. 이거를 보면은 지금 아름다운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고, 도대체 이 아름다움을 꽃에 표현하고 싶은 건지, 집인 건지, 마을인 건지, 도통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.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여자는 예쁜 사람이다. 여기에서 지금 주어가 2개 들어갔죠? 여자와 사람. 근데 굳이 2개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. 그냥 그 여자는 예쁘다. 이러면 문장이 간결해지죠. 사실 이 간결한 문장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해요. 우리가 그 괴테나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옛날 사람들이 쓴 글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장이 너무나 길기 때문인데, 그것은 또 그 시대의 흐름이었던 거죠.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18세기에 쓰던 영어보다 오늘날의 영어 문장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 또 좋은 글쓰기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. 보통 단문은 30자 내외, 그리고 조금 긴 문장은 60자에서 70자, 그리고 정말 장문은 80자 정도예요. 만약에 내가 쓴 한 문장이 80자를 넘는다면은 그거는 한 2문장 정도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은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.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정보를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문장이 길어지고 횡설수설 장황하게 나아가서 도대체 뭘 전달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한 문장에는 하나의 정보만 넣되 60자에서 70자 내외를 넘어가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 이 글쓰기의 가운데서도 빼기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같은 단어, 같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. 특히 단어 같은 경우에 한국어는 동음이어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뉘앙스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작게나마 여러분의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